작은 습격과 작은 충돌은 끝났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자금이 아니었다. 피 한 줄기는 말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오래 사람들의 눈을 붙든다. 연합군 병사들은 이제 보급로를 두고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보급로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다음은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두려움이면서도 동시에 준비였다. 준비는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군대를 빨리 움직이게 만든다. 여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려 했다. 여포는 본진의 큰 군세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길을 움직였다. 길이란 보급로만을 뜻하지 않는다. 길은 병사들의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이며 장수들의 마음이 쏠리는 방향이며 군대의 발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방향이다. 여포는 그 길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돌릴 생각이었다. 연합군을 정면에서 깨뜨리려 하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연합군이 스스로 방향을 틀어 들어오게 만들면 싸움은 훨씬 빨라진다. 그날 새벽 서량군의 척후가 일부러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보급로가 아니라 보급로에서 약간 떨어진 넓은 평원 쪽으로 달렸다. 그 평원은 싸우기 좋은 곳이었다. 시야가 트였고 말이 달릴 수 있었으며 큰 군세가 전열을 펼치기 쉬웠다. 즉, 연합군 장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장이다. 좋아하는 전장은 곧 함정이 되기 쉽다. 연합군 진영에 보고가 들어왔다. 전령. 서량군의 기병이 넓은 평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일정했습니다. 마치 길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소는 그 보고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길을 낸다. 그 말이 걸렸다. 싸움이 나면 적은 보통 숨는다. 그런데 길을 낸다면 그것은 싸우자는 뜻이기도 하고 끌어들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원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커졌다. 원술. 좋다. 드디어 정면으로 나온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금 나가서 그 기병을 쳐서 기세를 잡아야 한다. 원소는 원수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원소.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여포가 길을 낸다면 그 길은 우리가 밟으라고 낸 길일 가능성이 크다. 원술은 웃었다. 원술. 원소공, 지난번처럼 또 늦게 움직이다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겠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소. 원소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원술의 성급함이 여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원술은 더 고집을 부릴 것이다. 조조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조조.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여포는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군대인지 자존심을 따라가는 군대인지를 시험하려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흔들리면 여포는 다음에는 더 크게 흔들 겁니다. 원소. 그럼 어찌해야 하오? 조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조. 나가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면으로 달려들지 말고 평원을 향해 가되 그 평원에 들어가기 전에 측면과 후방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여포는 기병을 믿습니다. 기병이 믿는 것은 속도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이길 수 없으니 속도가 달릴 길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원소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서 유비를 바라보았다. 원소가 유비를 바라보는 순간 이미 원소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론이 나 있었다. 길을 잡는 일은 유비가 가장 잘한다. 원소. 유비공, 그대는 어떻게 보오? 유비는 잠시 생각한 뒤 길게 말했다. 유비. 여포가 평원을 내미는 것은 우리가 보기 좋은 싸움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싸움은 전공을 만들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가 그 싸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보기 좋은 싸움은
지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평원으로 가되 평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병사들이 돌아올 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동안 작은 부대가 성급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장비는 옆에서 이를 악물었지만 이번에는 먼저 뛰어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배웠다. 여포는 분노를 먹고 자란다. 분노로 달려들면 여포는 더 웃는다. 원술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원술. 또 길인가? 전쟁을 길로 이길 수 있소. 유비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유비. 전쟁은 칼로 이깁니다. 하지만 칼이 움직이려면 발이 있어야 하고, 발이 움직이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칼은 돌처럼 무거워집니다. 원소는 결정을 내렸다. 원소. 좋다. 평원으로 간다. 그러나 제멋대로 달려들지 않는다. 각 부대는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고 후방과 측면을 먼저 잡는다. 보급은 뒤에서 따라온다. 규칙을 지키면서 싸움을 만든다. 명령이 내려지자 연합군 진영은 거대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병이 먼저 움직이고 보병이 뒤를 따르고 보급마차가 더 뒤에서 느리게 따라갔다. 이 움직임은 질서 있어 보였지만 그 질서가 유지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다. 누구도 성급하게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을 것. 여포는 멀리서 그 움직임을 보고 낮게 웃었다. 여포. 온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여포는 연합군이 규칙을 지키며 움직이려 한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더 분명히 알았다. 규칙을 지키는 군대는 빠르게 무너뜨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규칙을 지키는 군대를 규칙 때문에 느리게 만들고 느린 틈을 속도로 찌르는 것. 여포는 이미 그 칼을 갈고 있었다. 연합군이 평원에 닿기 전 길은 넓어졌고 시야는 트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조여들었다. 넓은 전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른 자에게만 유리한 전장이다. 빠른 자는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느린 자는 방향을 바꾸려다 부러진다. 여포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연합군이 정면에서 보기 좋게 전열을 펼치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순간은 너무 늦다. 그는 그 이전, 즉 군대가 이동 중이라 가장 길게 늘어지고 가장 흔들리기 쉬운 순간을 노렸다. 연합군의 행렬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선두에는 기병이, 그 뒤에는 보병이, 뒤쪽에는 보급마차가 따라왔고 각 부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군대는 사람의 몸과 같아서 머리가 움직이면 몸통도 따라야 하고 몸통이 따라오려면 다리가 맞춰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조금만 늦어져도 전체가 비틀린다. 규칙은 그 비틀림을 막기 위해 세운 끈이었다. 여포는 그 끈을 끊고 싶었다. 끈이 끊기면 군대는 스스로 비틀린다. 새벽의 연기가 아직 거치지 않았을 때 연합군 측면의 낮은 언덕 너머에서 작은 먼지 기둥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먼지는 전장에서 늘 있다. 하지만 그 먼지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기병이다. 측면 경계병이 급히 달려왔다. 경계병. 측면에서 기병 움직임이 보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빠릅니다. 원소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원소. 측면 경계를 강화하라. 정면은 그대로 전진한다. 누구도 제멋대로 튀어나가지 마라. 그 명령은 옳았다. 그러나 옳다와 가능하다는 다르다. 측면에서 위협이 오면 성급한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연합군 안에서 가장 성급한 사람은 늘 같은 사람이다. 원술은 말을 듣자마자 웃듯 말했다.
원술. 측면의 소수 기병이라면 지금 치고 깔끔하게 끝내면 된다. 저런 움직임을 그냥 두면 병사들이 불안해한다. 원소. 가만히 두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질서다. 질서를 지키며 대응하라는 뜻이다. 원술. 질서도 중요하지만 전장에서는 속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원술의 장수 하나가 이미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술은 그 장수를 말리지 않았다. 말리지 않는 것은 허락과 같다. 그리고 허락은 규칙을 가장 조용히 깨는 방식이다. 조조는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여포가 노린 끈은 바로 저기다. 조조는 바로 전령을 보내 원술 쪽으로 경고를 날렸다. 조조. 측면을 쫓되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말라. 적은 소수일 수 있으나 소수가 길을 끊는 데는 충분하다. 하지만 전령이 도착할 즈음 원술의 일부 기병은 이미 측면으로 빠져나가 있었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크기가 아니었다. 규칙을 깨도 된다는 신호가 병사들의 눈에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였다. 규칙은 글로 세우지만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늘 한 번의 행동이다. 여포의 기병은 그 신호를 기다렸다. 그들은 원술의 기병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도망치는 척하며 언덕 너머로 빠르게 물러났다. 도망치는 척하는 도망은 가장 위험한 도망이다. 쫓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원술의 기병 지휘관이 외쳤다. 원술 기병 지휘관. 저놈들이다. 놓치지 마라. 더 달려라. 그들은 언덕 너머 얕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골짜기는 넓지 않았고 양쪽에는 낮은 숲이 있었다. 기병이 달리기에는 애매한 지형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달렸다. 달리는 순간 그들은 이미 여포가 만든 길 위에 올라탄 것이다. 바로 그때 숲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길게 쏘는 화살이 아니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낮게 날아드는 화살이었다. 말이 먼저 놀랐고 말이 놀라자 기병은 전열을 잃었다. 전열을 잃은 기병은 기병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 기병들이 본진을 떠올렸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빠르게 퍼진다. 본진에서는 측면이 흔들린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다. 전령. 원술의 기병 일부가 측면으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숲에서 화살이 나와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원소의 얼굴이 굳었다. 원소.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원소는 순간적으로 두 가지 선택 앞에 섰다. 하나는 원술의 기병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을 측면으로 보내는 것. 다른 하나는 측면을 희생하고 정면의 질서를 지키는 것. 어느 쪽이든 피가 난다. 전쟁은 늘 피를 고르는 일이다. 그때 유비가 나섰다. 유비. 제가 가겠습니다. 원소. 또 그대가 나서겠다는 것이요. 유비. 이번에는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끈을 다시 잇기 위해 가겠습니다. 원술의 기병이 무너지면 오늘의 규칙도 함께 무너집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병사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그 순간 여포가 평원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흩어집니다. 원소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원소. 좋다. 그러나 절대로 더 큰 전면전을 만들지 마라.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바라보았다. 유비. 관우는 골짜기 입구를 잡아라. 저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되 우리 기병이 돌아올 길은 열어둬라. 장비는 뒤에서 병사들의 마음을 붙들어라. 지금은 칼보다 목소리가 먼저다. 나는 앞쪽으로 들어가서 흩어지는 기병을 다시 한 덩어리로 묶겠다. 관우. 알겠습니다. 길목을 잡겠습니다. 장비.
이번엔 제가 크게 소리치겠습니다. 겁먹고 흩어지는 놈들 정신을 잡아오겠습니다. 유비가 움직이자 본진의 병사들은 다시 유비를 바라봤다. 또 저 사람이 움직인다. 이 시선은 존경이기도 하고 불안이기도 했다. 존경은 사람이 커지는 징표이고 불안은 사람이 너무 커지는 징표다. 원소는 그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씁쓸했다. 조조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계산을 했다. 유비는 오늘도 끈을 잇는다. 끈을 잇는 사람이 많아지면 군대는 산다. 하지만 끈을 잇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고정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 군대의 중심이 된다. 한편 여포는 멀리서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크게 웃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입술을 조금 올렸을 뿐이다. 여포. 좋다. 끈이 끊기기 시작했다. 이제 더 당기면 된다. 그가 노리는 것은 원술의 기병 몇 명이 아니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연합군의 규칙에 대한 믿음이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군대는 스스로 갈라진다. 여포는 그 갈라짐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골짜기로 들어간 원술의 기병은 처음에는 조금만 더 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달렸다. 전쟁터에서 조금만이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다. 조금만 더 달리면, 조금만 더 베면, 조금만 더 쫓으면 그 조금이 쌓여 어느 순간 돌아갈 길이 사라진다. 돌아갈 길이 사라지는 순간 군대는 싸우는 집단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무리가 된다. 골짜기는 양쪽이 낮은 숲으로 막혀 있었고 길은 넓어 보이면서도 어느 지점부터 갑자기 좁아졌다. 마리말 옆으로 지나가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자 기병들의 속도는 꺾였고 전열은 흐트러졌다. 그때 다시 화살이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말의 목 옆을 스치고 갑옷의 틈을 파고 방패를 울리는 소리가 골짜기 안에 메아리 쳤다. 메아리는 두려움을 키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원술의 기병 지휘관이 이를 악물고 외쳤다. 원술 기병 지휘관. 멈추지 마라. 전열을 세워라. 앞을 뚫고 나가면 된다. 그러나 앞을 뚫고 나가면 된다는 말은 뒤로 돌아갈 길을 잊어라는 말과 같았다. 기병 중 일부는 본능적으로 뒤를 보았다. 뒤에는 먼지뿐이었고 먼지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과 말의 울음이 섞여 들렸다. 그 순간 몇몇은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있다. 유비의 부대가 골짜기 입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골짜기 안에서는 싸움이 아니라 혼란이 커지고 있었다. 유비는 멀리서도 그 혼란을 느꼈다. 화살의 소리보다 먼저 들리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명령이 닿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령이 닿지 않는 곳은 전장이 아니라 붕괴다. 유비는 기병에게 손짓하며 길게 말했다. 유비, 여기서 더 들어가면 우리도 함께 갇힌다. 들어가되 얕게 들어가고 부딪히되 짧게 부딪혀라. 목표는 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병을 되돌리는 것이다. 되돌아오게 만들면 여포의 칼은 길을 잃는다. 관우는 이미 골짜기 입구에 가장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다. 그는 청룡원 얼도를 낮게 들고 길목을 바라보며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읽고 있었다. 관우의 눈은 칼끝보다 먼저 움직였다. 관우, 형님, 숲이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한 숲은 숨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맞다. 숲이 조용하면 사람이 시끄러워진다. 장비는 뒤쪽에 서서 병사들의 흐트러지는 발을 붙들 준비를 했다. 그는 전열을 세우는데 칼보다 목소리가 유리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장비, 뒤로 밀리지 마라. 너희가 뒤로 밀리면 안에 있는 놈들이 돌아올 길이 막힌다. 길을 열어둬라. 장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골짜기
벽에 부딪혀 퍼졌다. 골짜기 안에서 혼란에 빠진 기병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방향을 준다. 방향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모인다. 유비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골짜기 안쪽으로 아주 짧게 들어갔다.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큰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했다. 깃발을 보이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깃발을 보면 아군이 있다는 사실을 즉시 이해한다. 아군이 있다는 사실이 곧 살아남을 가능성이다. 유비. 여기다. 여기로 모여라. 흩어지지 마라. 돌아갈 길이 열려 있다. 원술의 기병들 중 몇몇이 유비 쪽으로 붙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여포의 매복 기병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목표는 유비를 베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비의 뒤를 끊으려 했다. 뒤가 끊기면 유비가 만든 길은 거짓이 된다. 길이 거짓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공포로 돌아간다. 관우가 즉시 말머리를 틀어 길목을 더 단단히 막았다. 관우는 적을 쫓지 않았다. 그는 길을 지켰다. 적이 길을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관우의 칼끝은 그 앞을 막아섰다. 관우. 길은 내 뒤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선언이 단단하면 병사들은 믿는다. 하지만 여포의 계책은 한 겹이 아니었다. 숲의 매복은 골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골짜기에서 연합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은 반드시 본진 전체의 움직임으로 번진다. 골짜기에서 소란이 커지면 평원으로 가던 본대는 걸음을 멈추거나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그때 전열은 길게 늘어진다. 전열이 늘어지는 순간 여포의 속도가 먹힌다. 여포는 멀리서 그 순간을 보고 있었다. 이각과 곽사가 옆에 있었다. 이각. 장군, 지금입니다. 연합군이 멈칫합니다. 곽사. 본대가 평원으로 가다가 측면에 신경을 쓰며 속도가 꺾입니다. 전열이 길게 늘어집니다. 여포는 낮게 말했다. 여포. 좋다. 이제 골짜기는 그만 흔든다. 골짜기는 낚싯줄이다. 물고기가 걸렸다면 이제 그 물고기를 끌어낼 물밖에 칼을 꺼내야 한다. 여포는 큰 기병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의 양이 달라졌다. 작은 먼지 기둥이 아니라 평원의 하늘을 가리는 먼지였다. 그 먼지는 곧 병사들의 눈에 들어갔다. 병사들의 입이 마르는 순간이었다. 연합군 본진에서는 이 소식이 폭풍처럼 들어왔다. 전령. 정면 평원에서 큰 기병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여포가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소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여포가 직접. 그 말은 전투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제는 소수의 흔들기가 아니라 전면전으로 넘어간다. 원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것보다 흥분을 먼저 느꼈다. 원술. 좋다. 드디어 나온다. 이제는 망설일 때가 아니다. 정면으로 맞아야 한다. 원소는 소리쳤다. 원소. 정면 전열을 세워라. 측면은 지금처럼 막고 평원으로 들어가 전열을 펼쳐라. 누구도 제멋대로 달려들지 마라. 그러나 명령을 내리는 것과 명령이 동시에 닿는 것은 다르다. 골짜기 쪽의 혼란, 평원 쪽의 먼지, 원술의 성급함, 병사들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치자 연합군의 움직임은 미묘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유비는 골짜기 안에서 들려오는 전령의 외침을 듣고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여포가 움직인다. 골짜기는 낚싯줄이었다. 유비는 더 이상 골짜기에서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빠르게 말했다. 유비.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는 평원의 싸움에 늦는다.
지금은 끌어안고 버틸 때가 아니라 끌어내고 달릴 때다. 원술의 기병을 전부 다 구하려 하지 말고 돌아올 수 있는 만큼만 묶어 본진으로 데려가라. 길목은 관우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장비는 뒤에서 흩어지는 놈들 붙잡아라. 나는 먼저 나가 본진의 상황을 알리고 전열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겠다. 관우,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길을 지키겠습니다. 장비, 제가 뒤에서 소리로 묻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로도 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유비는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본진 쪽으로 달렸다. 그의 마음은 차가웠다. 전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판단이 늦어진다. 유비는 뜨거워지지 않으려 했다. 지금은 누가 공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연합군이 한 덩어리로 평원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했다. 평원 쪽에서는 이미 여포의 기병대가 먼지 속에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속도는 전장의 바람을 바꿨다. 바람이 바뀌면 먼지가 바뀌고 먼지가 바뀌면 시야가 바뀌며 시야가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여포는 바람을 믿었다. 여포. 이제 그들의 규칙은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 평원은 넓었고 넓다는 사실 자체가 병사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갈랐다. 어떤 병사에게 넓은 전장은 숨 쉴 공간이었고 어떤 병사에게는 도망칠 공간이었다. 여포의 기병대가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두 감정은 동시에 튀어나왔다. 말발굽 소리는 멀리서부터 규칙처럼 일정하게 들려왔고 그 규칙적인 소리는 오히려 공포를 키웠다. 빠른 것은 늘 소리를 남긴다. 그리고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생각할 시간은 줄어든다. 연합군 본진에서는 전열을 펼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기병은 양쪽으로 벌어졌고 보병은 중앙에 밀집했으며 방패와 창이 맞물려 하나의 벽을 만들려 했다. 이 벽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원소는 이 벽이 여포의 속도를 흡수하길 바랐다. 속도는 부딪히면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베느냐가 문제다. 원소. 정면을 단단히 묶어라. 기병은 측면을 지켜라. 속도로 맞서려 하지 마라. 여포는 속도를 먹고 자란다. 명령은 분명했다. 하지만 평원에서는 분명한 명령도 바람에 흔들린다. 바람은 여포의 편이었다. 여포는 전열을 한 번에 덮지 않았다. 그는 먼저 기병의 앞줄만 살짝 앞으로 밀어보냈다. 본격적인 돌격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온다는 신호였다. 그 신호는 연합군의 심장을 겨눴다. 병사들 사이에서 숨이 거칠어졌다. 누군가는 방패를 더 꽉 쥐었고 누군가는 창끝을 조금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말머리를 틀었다. 그 누군가는 원술의 기병이었다. 원술은 전열 뒤에서 그 움직임을 보았다. 그는 여포의 기병이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느낀 순간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원술. 지금이다. 저놈들이 속도를 다 올리기 전에 한 번 꺾어야 한다. 원술의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규칙은 다시 느슨해졌다. 원술의 기병 일부가 전열에서 튀어나왔다. 그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방향은 치명적이었다. 튀어나간다는 것은 벽에서 떨어진다는 뜻이다. 원소는 그 움직임을 보고 소리쳤다. 원소. 멈춰라. 아직 아니다. 그러나 말은 말일 뿐이었다. 말이 닿기 전에 말발굽이 먼저 나갔다. 여포는 그 장면을 기다렸다. 그는 그 기병들을 보며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 여포의 기병대가 마치 물처럼 갈라졌다. 일부는 정면으로, 일부는 원술의 기병을 향해 부채처럼 퍼졌다. 여포의 기병은 빠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은 빠른 척만 하면 됐다. 원술의 기병은 그 빠른 척에 반응했다. 반응하는 쪽이 항상 늦다. 짧은 충돌이 일어났다. 창이 부딪히고 방패가 울렸으며 말들이 서로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조금 튀었다. 큰 피는 아니었지만 첫 피였다. 첫 피는 언제나 전장의 문을 연다. 그 순간 연합군의 중앙에서 미세한 틈이 생겼다. 중앙은 움직이지 않으려 했지만 측면이 움직이자 중앙의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고개가 돌아가면 방패의 각도가 바뀐다. 방패의 각도가 바뀌면 벽은 벽이 아니다. 여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병의 속도를 조금 더 풀었다. 이제는 빠른 척이 아니라 진짜 빠름이었다. 연합군의 좌측이 흔들렸다. 전령, 좌측 전열이 밀립니다. 원소, 좌측 보강해라. 기병을 보내라. 그러나 보강을 보내는 순간 다른 쪽은 비게 된다. 여포는 그 계산을 이미 끝내 놓았다. 그는 한쪽을 치는 척하며 다른 쪽을 기다렸다. 기다림은 속도의 일부다. 유비는 본진으로 돌아와 이 모든 움직임을 한눈에 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포는 전열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전열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려 한다. 전열이 스스로 움직이면 규칙은 무너진다. 유비는 즉시 관우와 장비에게 신호를 보냈다. 유비, 관우는 중앙의 틈을 메워라. 깊게 나가지 말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라. 장비는 흔들리는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전열을 다시 세워라. 지금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싸움이다. 관우는 중앙으로 들어가 방패벽 앞에 섰다.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칼을 들고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관우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 병사들의 발은 멈췄다. 멈춘 발은 다시 벽이 된다. 장비는 전열 뒤를 달리며 소리쳤다. 장비, 움직이지 마라.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앞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버텨라.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다. 병사들은 그 다짐에 붙잡혔다. 여포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속도를 더 올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싸움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연합군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확신했다. 규칙은 이미 상처를 입었다. 여포,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는 기병대를 살짝 물렸다.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더 온다는 여지를 남긴 물림이었다. 여지를 남기는 물림은 가장 불안한 물림이다. 연합군은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팔은 떨렸고 말들은 거칠게 숨을 쉬었다. 큰 승리는 아니었다. 패배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원소는 전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원소, 오늘 우리는 버텼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조조, 버틴다는 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버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유비는 평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포는 속도로 시험했고 우리는 규칙으로 버텼다. 다음에는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다. 첫 충돌이 끝난 뒤 평원에는 잠깐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쟁이 멈춘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돌격을 위해 숨을 모으는 고요였고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고요였다. 병사들은 방패를 내려놓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말들은 땀을 뿜으며 콧김을 내뿜었다. 사람은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가장 많이 흔들린다. 여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연합군의 진영 안에서는
이미 말이 돌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속삭임. 아까 좌측이 밀릴 뻔했다. 원술 쪽 기병이 먼저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 관우가 앞에 서서 멈춰줬다. 장비가 뒤에서 소리치니 발이 붙었다. 유비가 돌아와서 전열을 붙들지 않았으면 더 크게 무너졌을 거다. 속삭임은 칭찬처럼 시작하지만 곧 책임을 찾는 말로 바뀐다. 칭찬은 사람을 세우고 책임은 사람을 찢는다. 오늘의 속삭임은 둘 다였다.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찢을지 그 선택이 곧 연합군의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게 된다. 원소는 장막을 열고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전투 계획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전투 계획은 곧 사람의 자리를 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원소는 얼굴을 굳게 하고 말했다. 원소. 여포는 한 번에 끝내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았다. 이제 다음에는 더 크게 온다. 오늘 버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내일 무너진다. 원술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비틀었다. 그는 자기 기병이 먼저 튀어나간 것이 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체면이 무너진다. 원술은 인정 대신 다른 말을 찾았다. 원술. 버틴 것은 좋지만 버티기만 하면 여포가 우리 위에서 놀 뿐이요. 우리는 반격해야 하오. 기병이 있으면 기병답게 정면에서 한 번 크게 받아쳐야 여포가 물러나지 않겠소. 원소는 원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원소. 반격은 필요하다. 그러나 반격은 규칙 위에서 해야 한다. 오늘처럼 제멋대로 튀어나가면 반격이 아니라 틈이다. 원술의 얼굴이 굳었다. 장막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원술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조조가 그 사이를 끼고 들어왔다. 조조. 오늘 여포가 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중 누가 가장 빨리 흔들리는가? 여포는 그 흔들림을 다음에 더 크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흔들렸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반복되지 않게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술. 구조라니. 전쟁을 글로 하는 사람의 말 같군. 조조는 웃지 않고 길게 말했다. 조조. 전쟁은 칼로 하지만 칼을 움직이는 것은 구조입니다. 오늘 좌측이 밀릴 뻔한 것은 용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위가 갈라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포는 갈라진 지위를 가장 좋아합니다. 원소는 조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비를 바라보았다. 원소는 이제 숨기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유비가 흐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원소가 모르는 척하면 오히려 원소의 눈이 멀었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다. 원소. 유비공, 그대는 어떻게 보오? 유비는 잠시 숨을 고르고 길게 말했다. 유비. 여포는 오늘 싸움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내일 싸움을 더 쉽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원술이 비웃듯 말했다. 원술. 반응을 바꾼다고 여포의 속도가 느려지오? 유비는 원술을 바라보며 감정을 섞지 않고 대답했다. 유비. 속도는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도가 달릴 길을 없애면 됩니다. 오늘 여포는 우리가 틈을 내면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틈을 내지 않으면 그가 들어올 곳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포는 더 큰 모험을 해야 합니다. 모험이 커질수록 실수도 커집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잡아야 합니다. 원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오? 유비는 지도 위를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다. 유비. 평원 한가운데에서 전열을 펼치면
여포는 우리 양쪽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원 가장자리, 즉 낮은 언덕과 마른 개울이 만나는 지점에 전열을 걸어두면 여포의 기병은 크게 돌아야 합니다. 크게 돌면 속도는 살아도 방향이 제한됩니다. 방향이 제한되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규칙이 살아납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감탄했다. 유비는 지형을 이용해 속도를 규칙 안에 가두려 한다. 이것이 바로 여포를 상대하는 방법이었다. 원술은 못마땅했지만 당장 반박할 말이 없었다. 지형을 이용한다는 말은 용맹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용맹을 살릴 자리를 만드는 말이기 때문이다. 원소는 결정을 내렸다. 원소. 좋다. 내일은 평원 한가운데에서 맞지 않는다. 우리가 유리한 지점에 전열을 걸고 여포가 들어오게 만든다. 그리고 누구든 명령 없이 전열에서 튀어나가면 그 즉시 끌어내린다. 이 마지막 문장은 원수를 겨냥한 말처럼 들렸다. 장막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원술은 웃었다. 웃음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원술. 원소 공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 따르겠습니다는 순종이 아니라 기억하겠습니다에 가까웠다. 원술은 이런 말을 오래 기억한다. 오래 기억하는 말은 언젠가 칼이 된다. 회의가 끝난 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불렀다. 유비. 내일은 우리 셋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신 우리 셋이 흔들리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병사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눈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관우. 형님, 길목을 제가 잡겠습니다. 기병이 돌아오는 길도 들어오는 길도 제가 보겠습니다. 장비. 저는 뒤에서 전열을 붙들겠습니다. 겁먹고 발이 흔들리는 놈들이 있으면 제가 그 발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은 원술 쪽이 가장 위험하다. 그쪽이 먼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우리가 그 흔들림을 미리 잡아야 한다. 관우는 낮게 말했다. 관우. 원술은 체면 때문에 또 무리할 수 있습니다. 유비. 그래서 더 조용히 막아야 한다. 체면을 건드리면 더 달려든다. 우리가 할 일은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발을 묶는 것이다. 한편 여포는 서량군 진영에서 반바람을 맞으며 평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충돌로 많은 것을 얻었다. 연합군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그러나 완벽하게 한 덩어리는 아니었다. 여포는 그 틈을 정확히 보았다. 성급함이 먼저 뛰고 규칙이 뒤에서 잡아당긴다. 그 줄다리기에서 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여포는 그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이각이 다가와 물었다. 이각. 장군, 내일은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여포는 잠시 침묵한 뒤 낮게 말했다. 여포. 내일은 한 번 더 속도로 겁을 주고 그 다음에는 속도를 멈춘다. 속도가 멈추면 저들은 스스로 앞으로 나올 것이다. 앞으로 나오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베고 베인 자를 구하러 나오는 놈도 베어 결국 규칙이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을 만들 것이다. 그 말은 무서웠다. 여포는 칼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했다. 마음이 베이면 군대는 서지 못한다.